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은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맞았거나 혹은 앞두고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믿으며 돈을 외치죠.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어쩌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전체를 깊은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출발선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 및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스스로를 쇠락의 길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 4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배했던 출근과 퇴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뚜렷한 계획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꿀맛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다는 것은 삶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삶은 활력을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은 결국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불과 열흘,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나를 방치할 자유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규칙. 바로 그 작은 습관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끝없는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젊고 능력도 의욕도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패배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자책은 곧 낙담이 되고 낙담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미친 듯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자책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심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과거의 직함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지.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날의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과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가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개 부장님, 무슨 이사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화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빛바랜 명함은 이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자연인 아무개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의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선택은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세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외로운 성에 가두게 됩니다.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또 새로 사귀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의 강좌든 작은 동호회든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이든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분명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색했던 첫인사 한 번,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상치 못했던 풍요로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60세에서 80세 사이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자유여행의 시작입니다. 일에 치여 책임감에 짓눌려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고 서툰 솜씨로나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주는 설렘과 소소한 성취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을 다독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은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맞았거나 혹은 앞두고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믿으며 돈을 외치죠.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어쩌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전체를 깊은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출발선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 및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스스로를 쇠락의 길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 4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배했던 출근과 퇴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뚜렷한 계획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꿀맛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다는 것은 삶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삶은 활력을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은 결국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불과 열흘,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나를 방치할 자유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규칙. 바로 그 작은 습관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끝없는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젊고 능력도 의욕도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패배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자책은 곧 낙담이 되고 낙담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미친 듯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자책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심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과거의 직함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지.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날의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과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가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개 부장님, 무슨 이사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화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빛바랜 명함은 이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자연인 아무개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의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선택은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세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외로운 성에 가두게 됩니다.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또 새로 사귀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의 강좌든 작은 동호회든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이든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분명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색했던 첫인사 한 번,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상치 못했던 풍요로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60세에서 80세 사이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자유여행의 시작입니다. 일에 치여 책임감에 짓눌려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고 서툰 솜씨로나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주는 설렘과 소소한 성취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을 다독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은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맞았거나 혹은 앞두고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믿으며 돈을 외치죠.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어쩌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전체를 깊은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출발선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미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스스로를 쇠락의 길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 4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배했던 출근과 퇴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뚜렷한 계획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꿀맛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다는 것은 삶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삶은 활력을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은 결국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불과 열흘,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나를 방치할 자유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규칙. 바로 그 작은 습관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끝없는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젊고 능력도 의욕도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패배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자책은 곧 낙담이 되고 낙담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미친 듯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자책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심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과거의 직함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지.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날의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과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가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개 부장님, 무슨 이사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화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빛바랜 명함은 이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자연인 아무개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의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선택은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세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외로운 성에 가두게 됩니다.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또 새로 사귀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의 강좌든 작은 동호회든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이든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분명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색했던 첫인사 한 번,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상치 못했던 풍요로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60세에서 80세 사이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자유여행의 시작입니다. 일에 치여 책임감에 짓눌려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고 서툰 솜씨로나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주는 설렘과 소소한 성취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을 다독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은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맞았거나 혹은 앞두고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믿으며 돈을 외치죠.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어쩌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전체를 깊은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출발선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 및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스스로를 쇠락의 길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 4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배했던 출근과 퇴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뚜렷한 계획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꿀맛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다는 것은 삶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삶은 활력을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은 결국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불과 열흘,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나를 방치할 자유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규칙. 바로 그 작은 습관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끝없는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젊고 능력도 의욕도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패배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자책은 곧 낙담이 되고 낙담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미친 듯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자책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심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과거의 직함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지.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날의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과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가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개 부장님, 무슨 이사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화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빛바랜 명함은 이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자연인 아무개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의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선택은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세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외로운 성에 가두게 됩니다.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또 새로 사귀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에 강좌든 작은 동호회든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이든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분명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색했던 첫인사 한 번,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상치 못했던 풍요로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60세에서 80세 사이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자유여행의 시작입니다. 일에 치여 책임감에 짓눌려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고 서툰 솜씨로나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주는 설렘과 소소한 성취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을 다독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은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맞았거나 혹은 앞두고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믿으며 돈을 외치죠.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어쩌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전체를 깊은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출발선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 및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스스로를 쇠락의 길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 4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배했던 출근과 퇴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뚜렷한 계획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꿀맛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다는 것은 삶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삶은 활력을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은 결국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불과 열흘,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나를 방치할 자유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규칙. 바로 그 작은 습관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끝없는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젊고 능력도 의욕도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패배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자책은 곧 낙담이 되고 낙담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미친 듯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자책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심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과거의 직함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지.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날의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과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가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직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개 부장님, 무슨 이사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대화는 단절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빛바랜 명함은 이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자연인 아무개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는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의 나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선택은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좁아집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세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문을 닫고 스스로를 외로운 성에 가두게 됩니다.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또 새로 사귀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의 강좌든 작은 동호회든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이든 좋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분명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색했던 첫인사 한 번,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상치 못했던 풍요로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60세에서 80세 사이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은퇴는 상실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자유여행의 시작입니다. 일에 치여 책임감에 짓눌려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고 서툰 솜씨로나마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주는 설렘과 소소한 성취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을 다독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일이란 곧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은퇴라는 낯선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퇴를 맞았거나 혹은 앞두고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 이 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그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다가오기 전 노후 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 믿으며 돈을 외치죠. 하지만 정작 수많은 이들의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상실감.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어쩌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전체를 깊은 후회와 무기력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출발선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 및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이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스스로를 쇠락의 길로 이끄는 최악의 선택 4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은 무너진 일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은 안타깝게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배했던 출근과 퇴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 뚜렷한 계획 없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들고 싶을 때 잠드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꿀맛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해진 일과가 없다는 것은 삶의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린 삶은 활력을 잃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생활은 결국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우리를 잠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불과 열흘, 한 달 정도라면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매일 똑같이 무기력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나를 방치할 자유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규칙. 바로 그 작은 습관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선택은 끝없는 자책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젊고 능력도 의욕도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생각,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패배감.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자책은 곧 낙담이 되고 낙담은 이유 없는 분노가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병이 깊어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미친 듯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우리 역시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자책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심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과거의 직함과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지.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날의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과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으며 살아왔기에 은퇴와 동시에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현재가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